오늘은 헤드헌트 이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드헌트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헤드, 즉 사람 또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헌트는 사냥꾼이니까 말 그대로 하면 헤드헌트는 사람 사냥꾼이네요. 말뜻이 약간 무섭습니다. 헤드헌터들이 사람 사냥하는 것을 의미에 ing를 붙여서 헤드헌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직장생활 15년 이상을 했는데 헤드헌트와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만약 계시다면 슬픈 일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거나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회사가 자기들이 사람을 직접 뽑으면 되지 왜 헤드헌터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나라에 수천 수백 개의 헤드헌터들이 다 밥 먹고 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경력자를 뽑는 기술이 없거나 어려우니까 사람 잘 뽑는 헤드헌터를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헤드헌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것도 결국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누군가 당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받으면 대한민국 만세, 조상님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되는 거죠.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헤드헌터가 회사와 당신의 중간에서 당신이 말하기 어려운 진급이나 급여 인상, 근로조건 향상 같은 이야기를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봉이 높아야 그분들에게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년 연봉의 15 내지 33% 정도를 헤드헌터가 성공보수로 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연봉이 낮으면 자신들에게도 손해니까 무리해서 저임금으로 협상을 할 리가 없습니다. 자, 헤드헌터와 당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둘째로 유리한 점은 당신이 접하기 어려운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회사 모든 회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채용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옥색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드헌터들은 그런 업무를 잘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유리한 점은 대체로 좋은 회사를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 연봉의 20-3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들만 헤드헌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이죠. 넷째로 유리한 점은 헤드헌터는 신원조회를 약간 느슨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고 애써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신원조회 때문에 떨어지면 헤드헌터는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를 찾고 그 채용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힘 빠지는 일이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헤드헌터에게서 연락받은 경우는 경쟁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헤드헌터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지원자가 많을 리가 없죠. 정말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접촉을 하거든요. 자, 경력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람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입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하고 소수의 신입사원들만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웬만하면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잘 안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헌터 입장에서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헤드헌터와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친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헤드헌터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헤드헌터 검색하면 유명한 회사들 대부분 웬만하면 다 나오고요.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같은 취업 포털을 잘 관찰하다 보면 회사 이름이 좀 야리꾸리하거나 1년 내내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바로 헤드헌터들입니다. 참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헤드헌터들은 취업 포털에 광고 안 냅니다. 물밑에서 잠수함처럼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 취업 포털에 올라온 헤드헌터들은 대부분 소규모일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 헤드헌터 섹션이 별도로 있는 취업 포털도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한 후에 이력서를 내면 되고요. 아니면 구인 광고에 지원하면 됩니다. 자, 헤드헌터를 끼고 입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인터뷰 중에 회사 인사부와 급여와 직급, 근로조건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파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입사한다 해도 당신 때문에 고생한 인사부 직원이 나중에 복수할 수도 있어요. 헤드헌터를 꼈을 때는 최종 합격이 된 후에 연봉과 진급 협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의 경쟁자들이 다 떨어져서 매력도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당신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협상력이 가장 크죠. 당신이 안 간다고 하면 회사나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그 긴 채용 과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새로 찾고 새로 연락 다 하고 새로 인터뷰 잡고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해서 그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전에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A사에 그진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헤드헌터가, 제 담당 헤드헌터가 그 사이에 마침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갔는데 그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둘이 이제 사장과 제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파토가 난 거예요. 잘 안 됐죠. 그 나중에 출장에서 돌아온 헤드헌터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합격시켜서 1억 정도를 벌어야 됐는데 그 합격을 못 시켜서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새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헤드헌터는 여러분들 구직자들 편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상품이에요. 좋은 상품. 그러니 좋은 회사로 옮기려는 여러분들의 입장과 상품 구색을 잘 맞춰서 관리하려는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면 급여 인상과 진급을 못 받으면 바보죠. 대신에 현 직장의 사직서를 내는 것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에 서명한 후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새 회사에서 최종 합격자를 마지막에 바꾸거나 또 채용을 연기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오늘의 요점은 여러분들의 헤드헌터는 여러분들의 친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연락하고 식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경력관리, 이직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